이번에는 고모리 인성 자원 관리라는 과목 중에 이제 고모리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가 좀 어떤 시스템일 것 같으세요? 몰입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인사 관리 시스템이에요. 제 콘텐츠를 말하자면 일단 테일러리즘의 한계를 설명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고모립 인사 시스템이 나타나는 그 배경이 된 게 바로 그 테일러라는 분을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에서 네, 여기 나세요 혹시? 네. 네. 빨리. 아, 이대로 테일러. 테일러 코스. 테일러 코스. 테일러라는 분이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학습의 방법하고 수치적인 걸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시킬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정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테일러리즘의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숫자로 이렇게 너는 모든 사람은 8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일정 수준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작업들? 그렇죠. 대충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조건 8시간 거기 버티기가 앉아있으면 그건 대충이니까. 네, 이런 테일러리즘의 한계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찰리 채플린의 골든타임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인데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계. 그렇죠. 사람이 그냥 기계 부속품이 되어버린 현상이에요. 이게 옛날에 미국의 그 공장이 엄청 많이 생길 때 있잖아요. 막 자본주의가 막 생겨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 전쟁 시기에서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미친듯이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 서서 여기 이 골든타임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찰리 채플린이 이 기계 공장에서 이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 짓을 몇 시간 했을까요? 18시간. 그렇죠. 이 짓을 하루에 18시간씩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것만 하면 정상일까요? 과연? 정신머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 해이도 일어나요.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너네한테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그냥 돈 주니까 그냥 닥치고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특별히 뭐 더 잘할 게 좀 필요 없다. 난 이것만 하면 내가 그냥 평생 이것만 하고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발전이 없는 사회가 나타나고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배급주의,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인간에 대한 문제보다도 사실 자본가들에게 좀 더 어필한 이런 변화를 어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혁명이 일어난 거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공장인데요. 여기서는 거의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요. 인간은 마지막에 기계가 제대로 잘 조립을 했나 그거 확인 정도만 하고 뭐 무슨 유리창을 붙인다든지 자석을 어떻게 조정해서 그 끼워 맞춘다든지 그냥 거의 모든 거를 진짜 이 팔 여러 개 달린 로봇들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에 여기서 이걸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해고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자본가들한테 무조건 좋은 거 같죠. 그냥 기계로 인간을 대체해버리면 싸고 얘는 지치지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기계는 이미테이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짝퉁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런 거 찍어내는 거는 그 틀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리버스
아이폰은 그 분해를 그 뚜껑을 내려면 별 모양의 나사가 필요해요. 별 모양 나사 본 적이나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그 별 모양 나사 엄청 비싸게 팔아요. 잘 팔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어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테이션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속적으로 경제 우위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본가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바로 그러면 결국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굉장히 그 모방이 불가능한 그런 가치를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고모리 인사 시스템이 나타나게 된 건데, 그 경쟁 우위의 원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는 말을 써요. 어떠한 자원이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자원이 우리 사회에서 환경에서 계속 경쟁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계속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바로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발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가치의 기준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바로 이런 자원은 가치를 가져야 하고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없어야 해요. 자, 사람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뭐 머리를 쓴다거나 육체를 쓴다거나 해서요. 그 다음에 희소성,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특히나 잘난 사람은 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들이 미친 듯이 막 면접을 막 몇천 명을 보고 하는 거겠죠. 그 모방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한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잘난 사람에다가 또 조직에 잘 맞춰진 사람, 이런 사람을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은 결국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겠죠. 때문에 아주 좋은 인재를 키워서 우리 회사에 심어두면 얘가 바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유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마 사회문화를 배우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매슬로우의 오각계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대충 알고 계실 텐데, 거기서 그렇게 크게 더 벗어나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가장 밑에 깔려있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위생욕구. 위생욕구는 뭐라고 배웠었죠? 그냥 먹고 자고.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살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정도의 그런 조건을 갖춰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갖추게 되면 이제 사람이 내 신체의 안전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주어야,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해주어야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자신감, 성취욕구, 이런 윤리성, 내가 좀 더 뭔가 내가 그냥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스스로 뭔가 나의 인생을 설계해야지, 그거를 이런 밑에 깔려있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줘야 인간으로서 창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리 인적자원관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을 중시하는 그 마인드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가치를 낼 수 있게, 진정한 이 위쪽에 있는 가치를 낼 수 있도록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정감 같은 경우에는 고용 안정감 같은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 비정규직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비정규직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2년 이상 고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2년을 다 채우면 나는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나겠지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열심히 일을 할까요? 열심히 일을 못하겠죠. 그리고 2년이 다
내가 당장 굶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고모리 인사 시스템에서는 일단 조직체가 사람한테, 우리 조직이 사람한테 투자를 먼저 해요. 이런 아랫 단계들을 맞춰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진정한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요. 이 혁신은 여러분들 기술 혁신하면은 뭔가 이전에 어떤 아주 탁월한 무언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처럼. 근데 조직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무기력하고 이래서 막 일방청 안 하다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환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는 이게 문제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줄여봅시다 이러면서 조직체에게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은 조직들보다. 그러면 이제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돈을 벌면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적 사고 투자 원칙인 거예요. 우리는 악순환을 많이 들어봤지만 선순환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모리 인사 시스템은 이런 선순환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를 점점, 우리 회사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회사를 저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가능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네, 이렇게 하려면 이 고모리 인사 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어요. 일단 직장 생활에 만족이 있어야겠죠. 일단 그 밑에 두 단계를 채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머리를 써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분도 좋겠죠.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서 같이 협업하게 되면은 이제 유대감까지 생겨서 사회적 자본까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자본을 가지고 조직체 성과 향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이 아무리 막 고모리 인사 시스템 했는데 막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안 맞으면, 조직의 전략이 여기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겠죠. 좋은 인재를 뽑아야지 이랬는데 막 대충 그냥 막 낙하산 뽑아버리고, 아니면은 좋은 인재를 잘 키워야지 이랬는데 사장님 아들이니까 그냥 진급시켜 막 이러면 막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그 핵심적인 가치와 일치를 이루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전략과 조직 협력의 일관성이라는, 즉 뜻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얘는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IT라는 IT 기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 있겠죠. 여기 있는 이 회사들은 일단 회사에 어떤 사람이 고용을 하면은 웬만하면 작년까지 자르질 않아요. 구글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마이너스 IT 같은 경우에 절대 안 잘라요. 일단 한번 뽑으면 절대 안 자르되 그 사람을 뽑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 좋죠. 환경이 진짜 먹을 것 직선에 널려있고 막 중간중간 수영 그냥 운동하고 대신에 그만큼 너가 좀 더 기분이 좋아지면 더 일을 잘하겠지 이런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런 IT 기업뿐만 아니라 진짜 아까 그런 무슨 찰리 채플린이 나사 쪼이던 것처럼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전통적인 제조업에도 이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요. 유압티벌 같은 경우에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이지만 그런 생산 라인에 있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흔히 낮춰서 보는 그냥 공돌이 같은 사람들도 공돌이라고 부르죠. 그런 얘기 들어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 그 사람들도 완전 좋은 회사. 여튼 여러분들 그 보통의 자본가들이 그냥 너네는 단순 직업, 단순 노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진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지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지 아까 메슬로 이렇게 5단계를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누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나은 인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되는 가장 좋겠지만 아까 말한 그 테러리즘에 빠진 그런 자본가